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위메이드 주식이 이게 거의 하한가 가까이 직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죠. 사실 뭐 매출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원래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믹스나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승을 크게 줬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매출과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상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위믹스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올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매출이 안 좋아서 그 이유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럼 반대로 매출이 잘 나오면 뭐 주가 반영합니까? 카카오 반영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네,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게임주 하락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밀리긴 했지만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사실 위메이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우량 게임주 회사들은 매출을 잘 낸 편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가가 반영을 했냐? 안 했죠.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매출 반영을 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면 20% 이상 급등 나와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현재 투심이 많이 꺾인 상태에서 지난밤 시외 하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시장도 좋지 않은 저항대에 머물 그 시장의 하락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많이 던지세요. 세력이 나갔는가? 와주스키님 이거 세력이 나간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의 이 상승을 보시면요. 사실 세력은 벌써 던지고도 남았다. 이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10배가 올랐는데 던지지 않는 세력이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요. 신풍제약도 아무리 더티했어도 전고점까지는 가줬습니다. 근데 유독 게임주들은 이러한 전고점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있고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력이 던지면 던졌지 여기서 이 비싸진 가격에서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를 다시 매집해서 어떠한 명분으로 올리기 힘들다. 만약에 세력이 이 매출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호재를 가지고 와서 2차 파동을 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차트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보통은 이제 1차 파동 가고 나서 재료가 띄우잖아요. 그럼 이 재료 가지고 계속 올릴 수 없단 말이죠. 눌렀다가 다른 재료를 가져와요. 2차 재료를.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주가가 결국 상승한다는 것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죠. 그런데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주가가 상승한 만큼의 영업이익이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사람들이 투자를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나왔으니까 더더욱더 이제 낙인이 좀 찍혀버린 거예요. 아, 이 상승이 다 거품이었구나. 이런 낙인이 찍히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이제 오르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급등주 있잖아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력들이 급등주를 보낼 때요. 매출이 나오기 전에 합니다. 매출 발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올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 발표가 나왔을 때 정말로 호재나 어떤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봤는데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뭡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야, 다 허상이었구나. 거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메이드는 이전부터 제가 좀 경고성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제가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좀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게임빌, 컴투스 홀딩스 역시도 저항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망가진 차트를 다시 회생하기를 바란다는 건 급등주에서 세력이 다시 들어오길 바라는 것인데 대시세가 나온 이 비싸진 가격을 세력이 사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그건 그때 호재에 따라 다른 건데 오히려 그런 호재가 나와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니까 사실 좀 안타깝지만 유감스럽지만 좀 힘든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사실 10만 원 주식이 많이 없거든요. 10만 원짜리 주식이 굉장히 비싼 편인데 이전의 가격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 이 회사 주식이 한 2만 원대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2만 원대 주식이 20만 원이 됐다. 그럼 10배가 오른 주식의 결말은 여러분이 차트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배 이상 오른 주식들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고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차트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지지선 부근을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지선이 정말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일 강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인데 매출이 이미 딱 열어보니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을 사람들이 납득을 하려면 다시 상승 랠리로 간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어쨌든 투자 심리가 굉장히 꺾이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결정을 내리긴 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에서는요, 롱바디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물을 타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지, 아니면 정말 마음 잡고 길게 보면서 홀딩을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감수를 좀 하실 수 있을 만한 선택 범위 안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추세는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강반등으로 다이나믹하게 올라오는 건 사실 얼마 전에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 지지선을 근거로 좀 지켜주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아래 지지선을 보기에는 너무 옛날 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75,000원 정도까지도 일단 조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 위에서 돈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또 지난 수요일 날 어제죠. 어제 종가 매수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갭을 띄우고 계속 오를 것처럼 그림을 그리니까 이때 매수한 분도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임주가 다시 가나 이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런 악재를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갈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냥 빠지면 몰라요. 시장이 빠져서 그냥 빠지면 반등이 나오는데 악재를 물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건 투자자가 당분간 들어오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의 하락을 보니까 10만 5천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저가를 깨는 것이 되거든요. 깨버리는 거. 그러면 내일 만약 개파락하면 조금 더 올라오기 힘든 그림으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만 5천원 이 부분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안타까운 참 상황인데 요즘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약주도 그렇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얼마 전에 폭락했던 그 영향권 안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신규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저랑 같이 또 계속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